일단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재무제표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세부 항목들이 5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일단 그걸 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다라고 나오면 재무상태표는 머릿속에서 일단은 일정 시점, 맞죠? 일정 시점, 자산부채, 자본, 그게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가 자산을 크게 몇 가지로요? 2가지로, 유동과 비유동. 유동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는 다시 2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럼 비유동부채에는 몇 가지 있죠? 비유동부채 3가지. 사, 장, 퇴. 맞죠? 네,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 자본은 우리가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기타 포괄, 다시요.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 잉여금. 맞죠? 그쵸?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잉여금이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2가지로 나누어진다.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돼서 남는 돈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긴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를 일단 먼저 구분을 먼저 잘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에 우리가 주, 감자 3가지 정도 외웠죠. 맞나요?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100명. 뭐 이 정도의 특징을 조금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 정도 구분하시는 문제들이 이제 다 풀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맞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항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또 4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성 자산 안에는 다시 또 몇 가지? 현금성 자산은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습니까? 자, 자본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나눠지는 적립금들은 다 어디에 해당해요?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거고, 법정적립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정적립금이 뭐예요? 이익준비금이 법정적립금이에요.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우리가 뭐라고 또 외웠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맞죠? 매 결산시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씩 적립하는 것. 아시겠습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풀었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다 들어가 있죠. 재무제표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맞죠?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그 다음에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이외의 업종의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업종,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는.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없다? 상기할 수 없다. 이게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3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거.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일정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 맞죠? 손익계산서는, 자, 다시 여기다가 또 쭉 한번 다 해볼게요. 일단 뒤로 갈수록 필기해야 될 게 점점 적어져요. 그쵸?
앞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건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손익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제일 꼭대기에 뭐부터 시작해요? 매출에. 그리고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빼주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게 1차적으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외웠던 것은 매출원가 계정 매출원가 기초에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합계액은 양쪽은 무조건 같아야 되고 이 합계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판매 가능액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너무 많고 영업의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업의 비용을 외웠죠. 뭐뭐뭐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환. 이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또 지장이 없으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손익계산서. 그러면 그냥 4번이 답이네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지금 얘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재무제표 작성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재무제표 작성 표시에 대한 책임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무조건 경영자. 윗사람. 네.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게 일단 전제예요.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뭐 나중에 2차적인 책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책임은 경영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 기간별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맞죠?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미래의 현금 흐름과 수익 예측 뭐 이런 거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현금흐름표 하나만 무슨 주의로 작성돼요? 현금주의로.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가 우리가 기본이죠. 그죠?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현금흐름표 하나만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제공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그 목적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탁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맞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대리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영인의 경영 성과에 대한 실적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주주한테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수탁책임 보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수탁책임 보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세부 항목을 재무제표 보고서로 제출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분계 및 전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할 때 시산표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검증 기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이 시산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은 회계 기말에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시킨다. 맞나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를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결산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회계 과정을 보게 되면 회계 과정은 우리가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면 이 거래가 생기면 거래에 대해서 전표를 끊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부에 전기를 해요. 총계정 원장에. 얘가 1년 내내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이 되면 우리는 결산에서 크게 세 가지로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줘요. 그쵸? 결산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예비 절차에 중요한 게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결산 정리사항 이걸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절차는 그냥 본 절차는 무조건 마감하는 게 본 절차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마감하는 순서는 먼저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다시 손익을 자본으로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이월시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결산의 본절차 순서래요. 그 본절차는 모든 장부를 다 마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절차가 남아있는데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걸 우리가 보고서 작성 절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순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산표를 작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집계를 한다라는 뜻이고 집계된 거에 결산 수정사항 분계를 한다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야 될 거 빼야 될 거 왜냐면 모든 재무제표는 단기분만 기록을 해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단기분을 기록해야 되니까 단기분이 아닌 것들을 넣고 빼고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장부를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과 비용 잔액은 그래서 회계기간 말에 집합 손익계정으로 대체를 시키고 손익계정은 다시 자본으로 대체를 시키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은 장부가 마감되는 잔액이 없어지는 계정으로 임시계정이라고 한다. 보고되는 계정은 장부가 마감되는 잔액이 없어지는 계정으로 임시계정.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것은 잔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산부채 자본이 다음 연도로 2월 될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네, 2월 될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